아, 안 돼! 안 돼! 이보 학생, 정신 차리라고! 순간 눈앞에서 불똥이 튀었다. 김우진은 고개를 흔들며 눈을 떴다. 그러자 눈앞의 어둠 속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감의 얼굴이 나타났다. 김우진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도시의 가로등 불빛이 어른거리는 밤거리가 눈에 들어왔다. 자신은 어느새 기숙사 옥상에 누워 있었다. 어? 뭐야? 김우진은 어안이 벙벙하여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금까지만 해도 목이 돌아간 여자에게 쫓기며 방에서 탈출하려 했는데 어느새 기숙사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사감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김우진에게 말했다. 자네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어떻게 옥상문까지 열고 뛰어내리려 한 거냐고. 무슨 소린가요? 전 조금 전까지 방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사감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의 자초지종을 말했다. 시간이 되어 순찰을 도는데 618호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혹시나 하여 옥상에 올라왔더니 이미 옥상문도 열려있었고 김우진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김우진은 펄쩍 뛰며 말했다. 저야말로 방금까지 목 돌아간 여자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니깐요. 그럼 자네 옥상문은 어떻게 연 건가? 그야 저도 모르죠. 사감은 목이 돌아간 여자의 말이 나오자 얼굴이 굳으며 입을 다물었다. 어느새 소란을 듣고 올라온 서너 명의 기숙사생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맨 앞에 선 명식이가 입술을 깨물며 김우진을 바라보았다. 자네에겐 아무 말도 안 해서 미안하네. 사감실로 내려가자 사감은 김우진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도저히 다시 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자 사감 역시 할 말이 있다며 사감실로 온 것이었다. 김우진이 차를 마시며 의자에 앉자 사감 역시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원래 618호는 2년 전 이영석이라는 학생이 쓰던 방이었다. 그 학생은 한 여학생과 사귀고 있었다. 둘은 학교에서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다. 하지만 영원히 사귈 것 같았던 두 사람에게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영석이 갑자기 군대에 간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었다. 산업체에 가는 줄 알고 있었던 여학생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원래 산업체에 갈 수 있었는데 남자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지. 그래서 그 여학생은 입대하기 전에 기숙사에서 마지막으로 밤을 보내고 싶다고 했네. 그 전사감은 주말만 되면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몰래 들어온 거지. 이영석이라는 학생은 기숙사에 몰래 들어온 여자친구와 함께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이영석이 잠든 사이 그녀는 빨래 건조대에 목을 메어 란 것이었다. 그녀의 씨는 밤새도록 이영석의 잠든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영석은 아침이 되어 눈을 뜨고서야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영석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신을 내리는 도중에 신의 목이 부러져 버렸다고 했다. 그 이후에 그 방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네. 몇 명이 들어가긴 했어도 오래 못 버티고 금방 나와버렸고. 하지만 이제 결심했네. 618호는 폐쇄해버려야지. 그럼 그 남학생은 어떻게 됐죠? 그냥 군대에 갔나요? 글쎄, 내가 오기 전 이야기라 그것까진 잘 모르겠군. 김우진은 사관과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누었다. 방을 다시 바꾸어야 했는데 빈 방은 없었다. 결국 자취방을 구할 때까지 다시 예전 룸메이트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다. 김우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다음 날을 위해 사감과 함께 사감실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김우진은 618호에서 다시 짐을 뺐다. 김우진이 짐을 전부 빼자 사감은 618호의 문을 굳게 잠근 후 경첩을 새로 못질하고 자물쇠를 따로 달았다.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룸메이트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편이 더 편했다. 어차피 자취방을 구할 때까지만 있을 것이니까 며칠만 그 지옥 같은 코 고는 소리를 참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 침대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화장실 쪽에 있던 자신의 침대를 룸메이트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어차피 며칠 후에 방을 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우진은 짐들을 구석에 쌓아놓고 최소한의 짐만을 펴놓았다. 그리고 두통약을 입안에 털어놓은 후 침대에 무거운 몸을 던졌다. 집에 연락했더니 다행히 고시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문득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침대에 빨려드는 것처럼 잠속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떴다. 그러자 어두운 기숙사의 방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현관 쪽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김우진은 그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러자 현관의 창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뒤집힌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김우진은 기겁하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가위에 눌렸는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목이 뒤로 꺾여 얼굴이 뒤집힌 그 여자는 현관의 창문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도 시선을 피할 수도 없었다. 문득 밤새도록 저 여자의 얼굴을 봐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김우진에게서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형 어디 가요? 예비군 훈련 가요? 그래 오늘 하루는 수업 땡땡이 친다. 우와 좋겠다. 좋기는. 좋으면 너도 군대에 가든가. 김우진은 명식이의 기숙사 방에서 예비군복을 입으며 말했다. 깜빡하고 직장 예비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할 수 없이 집 근처에 가서 향방잡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훈련 날짜가 금요일이라 주말을 껴서 쉴 수 있다는 점은 좋았다. 그래서 목요일 수업이 끝나자마자 동기에게 예비군복을 빌려와 입은 것이었다. 지난 며칠간은 명식이의 방에서 잠을 잤다. 다행히 명식이의 룸메이트도 이해해 주었다. 이제 다음 주면 드디어 기숙사를 나갈 수 있었다. 언젠가 명식이에게 한턱 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우진은 전투학군을 다 묶은 후 말했다. 근데 넌 어쩌다 군대에 안 갔냐? 졸업 빨리 하니 좋긴 하겠다만 전 몸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형 군복 입은 모습을 보니 문득 생각나네요. 뭐가? 사실 전 영석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러자 김우진은 깜짝 놀라며 명식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명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자친구의 이후 이영석은 도망치듯 군대에 갔다고 했다. 하지만 100일 휴가 때 다시 돌아온 이영석은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듣자 김우진은 자신 역시 옥상에서 뛰어내릴 뻔한 사실을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래서 형이 618호로 방을 바꾸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죽은 영석이가 자꾸 생각나서. 아,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어쨌든 고마워. 김우진은 예비군복을 다 입은 후 명식이와 함께 기숙사 계단을 내려왔다.
기숙사 밖으로 나오자 한껏 개운해진 기분으로 기숙사 건물을 돌아보았다. 결국 사람 때문에 불행해진 두 사람이었지만 다음 생에서는 행복해지기를 빌어주었다. 그럼 갈게. 다음 주에 보자. 네, 다음 주에 봐요. 김우진은 손을 흔든 후 뒤돌아 걷기 시작했다. 명식이 역시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다. 그러나 명식은 순간 얼굴이 굳으며 손을 멈췄다. 군복을 입은 김우진의 등 뒤에 목이 뒤집힌 여자가 매달린 채 명식을 바라보고 있었다.